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규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제가 요 전 타임에도 잠깐 다녀갔었거든요. 꽉 차고 막 뒤에까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저희 채용 설명회 요청 왔을 때 저희가 조금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기관도 아니고 사실 요건 다른 더 큰 기관들한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굳이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나도 이제 좀 무릅쓰고 요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여기 온 자리가 후회가 되지 않고 뭔가 하나씩 건져갈 수 있는 그런 알짜 정보를 드리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954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2주년을 좀 맞은 그 조금 역사 깊은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경찰청 산하 단체, 유일한 경찰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런 중앙연합회라는 그 명칭으로 저희가 그 개청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명칭은 저희가 2008년도 6월 22일 날 개청이 돼서 도로교통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개칭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데가 이제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저희 도로교통공단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디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꼭 저희한테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공사도 헷갈리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도로공사는 그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한국도로공사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로서 보통은 이제 그 차량 점검, 그러니까 차량 점검, 그리고 이제 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시설, 기계 장치 위주로 점검하는 데가 교통안전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교통안전 시설물 설계 감리부터, 그리고 전국에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제주도까지 개국을 해서요, 전국에 11개 라디오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면허증 있으신 분들, 면허증, 예. 이 분들이 다 저희 공단에서 발급하신 운전면허증, 저희가 전국에 26개 운전면허 시험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런 이제 뭐 교통안전 홍보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뭐 연구사업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대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런 면허증 발급과 감독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도로교통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라디오 전국에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TBN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TBS 잘하시죠? 예. 저희가 사실 TBS 때문에 서울에서는 교통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예.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가 서울의 교통정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하는 거는 너무 중첩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에만 허가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인천, 그리고 강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광역권에 다 있고요. 부산이나 뭐 대구, 그리고 광주 이런 데서는 TBN이라 그러면 되게 잘 알으세요. 특히 이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방송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라디오 교통 방송도 운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제 기관 소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많이들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소개는 제가 주요 업무 정도 이 정도로만 맺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채용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곳과, 그리고 운전자들을 이제 면허 취득이나 그리고 정지되신 분들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또 하는 그런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13개 시도지부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11개 지방 교통방송은 이렇게 포진이 돼서 각각의 그 광역권에 있는 교통방송의 전달을 FM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전국의 26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 발급 업무에 대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 자료니까요. 요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좀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NCS 기반 시험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만들 때도 저희는 예전에 4개 항목으로 되게 간략히 했다가 지금 혹시 지원하셨던 분들을 보시면 지금 항목이 되게 많아졌어요. 한 거의 16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 기관의 비전, 미션, 경영 목표, 핵심 가치, 그리고 인재상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직원들 설문을 통해
통해서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는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에도 이런 거를 하나씩 담으시는 것도 하나 좋은 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경영공시라고 각 기관마다 공공기관들은 다 경영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그 주요 업무나 사업, 뭐 연봉 정보 이런 거 다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 매에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거를 매 연도마다 올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경영 목표, 경영 계획 이런 것도 뭐 3년치, 5개년치를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준비하시면서 그 자기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내가 향후 여기 가면은 이런 방향에서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도 같이 어필을 하시고 면접 때도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단의 인재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단 저희도 그렇지만 민간기관도 그렇고 인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면접에서 우리 인재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자기가 거기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 인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자신 있게 자기가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뭐 적극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정말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 그럼 면접위원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되게 좋게 평가할 것 같아요. 되게 자만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재상이라는 거는 그 기관에서 정말 이상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만약 진짜 요거는 이상향이에요. 이상향이기 때문에 이런 인재가 다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기관에서는 직원들한테 교육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뽑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뭐 인재상은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자기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뭐 직원들한테 선배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합되는 인재를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차라리 제가 평가위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게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인재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심 가치, 비전, 전략, 인재상은 면접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신 것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채용이 되는데요.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안전이라는 채용 직무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하는 분야는 저희가 교육 상담 분야로 해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에서는 크게 저희가 두 개 파트로 나누는데요. 교통방송이라고 채용 직무가 나가는 분야는 보통은 PD나 아나운서를 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 송출하는 엔지니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T 방송 기술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방송 통신 기사나 이런 거를 우대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 직원의 거의 한 45% 정도를 채용을 해서 이게 좀 가장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거의 다 대부분 서비스 행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채용 직무에서는 일반 행정 분야로 분류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과학 연구원이 있긴 한데요. 전체 연구원이 44명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분야는 교통 연구로 채용을 하지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박사급 정도로 때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명 정도만 채용하는 소수 직무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다들 아시다시피 NCS 기반 채용 직무에 따라서 저희가 대표적인 채용 직무를 분류를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언급을 다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언급을 못 해드렸고요. 요거는 자세한 부분은 저희 이제 그 리크루트 채용 도로교통공단 그 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면서 recruit.코로.or.kr에 가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저희가 바로 이전에 채용했었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다 공지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하단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관련 자격증이라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직무 자격증들이 언급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또 체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상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등 정교사나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3회
면허가 취소하신 분들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면허증을 이제 발급하는 업무예요. 행정 업무라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능 검정원이나 학과 강사 실제 그 면허장에서 실기 테스트를 보고 운영하는 자격증들 이런 걸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일반적인 그 일반 행정 업무에 관련된 전산 관련 자격증들도 이렇게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정규직 채용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실 좀 소수 규모로 이렇게 좀 채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앞단에 조금 빠뜨린 게 2011년도 저희가 1월 1일자로 운전면허 시험단이 경찰청에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예전에 그 정권에서 국가기관의 부실 사업들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라고 해서 2008년도에 그게 이제 그 이전 정권에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2011년 1월 1일자로 면허 시험단과 통합이 됐습니다. 결원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때 한 900명 정도가 운영을 하다가요. 저희가 정원은 한 850명 정도를 받았는데 당시에 공무원들한테 우리 공단으로 민간으로 오겠다 하신 분들은 직급과 보수를 좀 높여주고 그리고 전환을 희망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을 하셔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가 채용 TO가 저희가 한 500명 가량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 1,800명 규모 중에 500명 결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윗분들이 한 번에 일시에 채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12월 12일자에서는 저희가 258명을 대규모로 채용을 했었고요. 그 나머지 1년은 2012년 7월 30일자로 133명을 채용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100명 미만 단위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채용 박람회 때 사실은 저희가 실제적인 채용 여력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인력 구성을 보자면 성별 구성을 보자면 면허시험장 쪽의 인력들이 여성분들이 45% 정도가 돼요. 여성 비율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8명, 143명을 채용하면서 제가 2008년도에 저희 인사교육처에 와서 신입 직원들을 교육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저를 거쳐간 저희 신입 직원들이 730명 가량이 돼요. 1,800명 중에서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육아휴직 대체 인력도 같이 채용을 하고 별도 정원도 더 할 테니까 더 채용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브로셔에 나간 대로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뽑는 기관들은 그걸 다를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그 정보를 받고서 거기에서 좀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하신 분들은 내년도에 조금 더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211명을 이제 12월 1일 모레부터 이제 근무를 해서 총 올해는 211명을 채용했고요. 내년도에도 상반기 한 100명 이상, 그리고 하반기는 아마 사정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NCS는 아시죠?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요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NCS 개발 채용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저희는 크게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다한 스펙,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도 학점과 영어 성적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정부 가이드에 따라서 능력 중심 채용을 하면서 이제 학교 성적도 보지 말고 영어 성적도 최소화하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기재부 주관으로 이제 채용 담당자들 교육을 몇 차례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이드에 따르면 저희가 볼 수 있는 항목은 자소서 항목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그게 비계량적인 항목이잖아요. 주관성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채점한 사례가 있대요. SK 같은 경우가 13,000명인가 지원을 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그거를 합숙을 해서 채점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운영할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비용을 감당할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윗분들하고 크게 논의한 끝에 일단 개량 서류 전형은 객관화하는 점수로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을 저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 정도를 반영했었다가 지금 30%로 많이 낮췄고요. 영어도 과거에는 많이 반영했을 때는 100%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고 50% 반영했었고,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20%로 반영 비중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같은 경우도 지금 무분별하게 다 예전에는 이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모두 다 리스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의 자격증 외에는 아예 일절 등록을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서는 저희가 원래는 전공시험은 지금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분야에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2개밖에 없었어요. 교통공학, 토목공학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 윗분들이 그래도 조금 다방면에서 들어오는 거를 조금 원하셔가지고 이런 거라도 조금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한 10개 내외의 과목을 리스팅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실 때 원하시는 과목을 선택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그리고 일반행정의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을 하지만 자기는 행정학에 난 자신 있다. 행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좀 전공시험이 바뀌었고 그건 나중에 난이도 편차를 이용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높게 나온 과목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거기 때문에 원점수보다 본인의 적용 점수를 약간 낮게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평균이 어렵게 나온 과목은 그만큼 평균 낮게 나온 과목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 원점수보다 조금 높여줘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게끔 그런 거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끔 그런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저희가 원래 일반 상식 논술을 도입을 했었다가 이게 사실 논술 같은 경우도 많이 이게 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저는 교통전공자가 아닌데 2006년에 되게 운이 좋게 들어왔어요. 저는 교통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교통공학과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입사를 해서 알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뭐 면허시험 책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그때 전공에 대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게 나와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써서 저 같은 경우는 입사를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전공자들도 허를 찌를 만한 정말 기초적인 정보가 나와서 저처럼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자기하고 좀 벗어난 경우도 있고 사실 그래서 논술이라는 거는 잠깐 자기 운이 조금 따라주는 그런 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번 NCS 개발 도입을 하면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 저희가 조금 전환을 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만들었고요. 사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의 일부분이 적성 검사가 좀 많이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성 검사만 진행을 하고 적성은 지금 빼고 좀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면접 시험 때는 사실 면접위원들한테도 특별히 그렇게 교육을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 내부 위원분들이 앞으로 저 위원은 좀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구조화돼서 사실 그 직무에 관련된 질문지들을 드리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가 경험이나 상황이 있으면은 앞으로 답하실 때 조금 유리해지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NCS 기반으로 조금 전형이 바뀌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시 또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영어 성적은 제가 유효한 성적, 일단은 대졸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인영어 성적은 무조건 필수세요. 근데 커트라인 점수는 없습니다. 커트라인 점수는 없고요. 일단 필수고 저희가 요게 그 배점 순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직무 자격증은 저희가 45%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자격증이 많을수록 좀 많이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학교 성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그리고 어학 성적이 20%, 그 나머지 교육사항은 5%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공인영어 성적은 필수시고 교육상담과 일반행정 분야는 교육상담은 운전을 실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증이 필수시고요.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는 그 대부분의 업무가 다 면허시험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내부적인 판단 하에 이 분야는 운전면허증이 필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나이가 만 18세가 넘으셨는데 면허를 안 따신 분들은 지금 많이 언론에도 나왔지만 12월 22일부터 면허시험 기능이 강화됩니다. 강화돼서 그 강화되기 전으로 접수를 하시려면 12월 17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이전 버전으로 보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학원비가 올라가고 개인 비용 부담도 많이 높아질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그 전에 따시는 거는 권장을 해드리고요.
필기시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선택 과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은 저희는 이제 그 전사적인 공통 역량을 저희가 추출해내서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각각 25문항씩 해서 100문항으로 평가를 하고요. 가끔 저희가 이제 채용 상담을 하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게 뭐 틀렸다고 해서 감점이 없습니다. 그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없고요. 맞은 점수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블랭크로 놔두시는 것보다 하나라도 찍어서 더 맞추시는 게 더 유리하시니까 그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검사는 30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필기시험 합격자는 저희가 제로 베이스, 서류 전형에서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서는 전공시험 50, 직업기초능력 50대 50으로 반영을 하고요. 인성검사 결과 자료와 앞서 작성하셨던 자기소개서 자료는 면접 전형으로 반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득점 삼성으로 저희가 보통 서류 전형에서는 20배수로 합격자를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3배수로 선발을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입사지원서 상에도 저희가 그 사진 정보를 지우고요, 학교 정보도 삭제를 하고, 그리고 면접 번호도 혹시라도 만일에 그 저희가 대비해서 수험 번호도 다시 재생성을 해서 실제로 수험생들이 현장에 와서야지만 자기의 휴대폰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자기 수험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면접을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별 발표 면접과 그리고 그룹 경험 상황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의 주제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일반 상식 하나, 그리고 하나는 최근 이슈되는 거 중에서 저희가 정치는 빼고 있습니다. 건수 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건 뺀 그 3개 테마를 드리면 저희가 10분의 주제 발표지를 나눠드리고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럼 10분 동안 본인이 주제 3개 중에서 자신 있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10분 동안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별로 들어가셔서 면접위원 5분 앞에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저희가 질문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5분 범위 내에서, 그 적정 범위 내에서 본인이 발표를 하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그룹의 지원자끼리 그 개별 발표 면접이 끝나시게 되면은 그룹 경험 상황 면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그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 해당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뭐 실제 뭐 경력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이 직무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요 앞에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있거든요. 삼성역 옆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술 취한 사람들도 가끔 온대요. 그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분들이 면허가 술을 마셔서 취소되신 분들이에요. 1년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취득하러 왔더니 서류 접수부터 돈을 내야 되고 신청검사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시험만 다시 봐야 되고 면허증 발급도 돈을 내야 되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와서 난동을 피는 경우가 꽤 있으시대요. 강남은 정말 많대요. 그럴 경우에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지원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사실 시험장에서 인턴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그래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로 서비스업을 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빗대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제가 시험장에서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제가 아르바이트 서비스업을 할 때 고객 응대를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럴 때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경험하고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직무를 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시고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현장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내가 공단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그 대표적인 뭐 안전사업 쪽에 하고 싶은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와서 한번 이렇게 면담을 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험장 같은 경우는 언제나 열려 있잖아요. 가서 일반 행정 지원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분은 어떤 일을 하고 저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고객이 이렇게 할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들어가시면 상대적으로 면접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험형 인턴도 좀 권장을 해드리는 게, 물론 저희 공단 체험형 인턴으로 5개월 수료하신 분들은 나중에 채용형 인턴으로 전환을 하실 때 저희는 가산점도 드리고 물론 직접적인 직무 경험을 통해서 더 자신이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공단에서 경험도
조금 비슷한 유사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하나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육 상담하고 교통방송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발표 면접 시에 같이 실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상담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강의 스크립트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이 얼마나 좀 잘 설득을 하는지 그런 강의 능력 테스트를 하고요.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낭독 원고를 한 3개 정도 드리고요. 자기가 2개를 선택을 해서 뭐 뉴스, 뭐 기상, 그리고 뭐 일반 사회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자신 있는 거를 해서 음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합격자 선발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을 65%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시험 점수를 3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최소한 공고가 나가면 바로 서류 전형 합격자 관계없이 일단은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필기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나오고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바로 9월 달에 끝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예상치 못하게 그 추석 연휴가 걸리다 보니까 요 다음 주로 넘기자니 2주가 딜레이가 되고 해서 아예 공고 단계부터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목요일날 하고 바로 토요일날 시험을 본 사례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한 4주 정도의 시간이 공고하고는 4주가 있었지만 합격자 발표하고는 그렇게 좀 긴박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최소한 그 공중문 카페 아시죠?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최소한 공고가 나고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역 인재를 좀 많이 우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대학교에서 지방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최종원이 고도이신 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뭐 수도권, 충북권, 충남권, 전남권, 정부권, 뭐 경북권, 경상권, 제주권 이렇게 해서 크게 채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소재지에 해당하신 데 지원하시게 되면 서류 전형에서 10% 가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체험형 인턴으로 5개월 이상 수료하신 분들도 저희가 10% 가점을 드리세요. 그래서 저희 공단 인턴으로 지방대를 나오셔서 그 지역을 지원하신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20% 가점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합격률이 되게 높으세요. 예. 네, 이건 저희 참고 자료고요. 네.